북트레이닝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자 원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했습니다. 1월의 책 리더의 용기 두 번째 시간으로 김경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리더님들과 함께 오늘도 2주차 리더 연기를 나눔할 이기즈키티브 루비 디렉터 김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다리셨나요, 이 시간? 네, 저는 이제 노트북이라서 한 화면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표정이 다 보이는데 표정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시작하는 단계라 그렇죠? 책 다 읽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책 두께가 되게 두껍죠. 근데 진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초반부에는 막 말이 빙빙 돌더라고요. 말이 빙빙 돌고 머리에 막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막 술술술술 익히는 책이 있고 이렇게 뭔가 좀 빙빙 도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제가 좀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갈수록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목표했던 장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쨌든 모든 리더는 다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갑옷으로 무장하고,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요하는 진정한 리더는 그렇게 취약성을 인정하고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맥락이에요. 이번 주도 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리더가 두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을 관리하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뭔가 팀원들이 뭐 주저하고 있을 때 격려할 줄 알고 그리고 정확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리더가 그거를 이끌어내는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팀 안에서 뭔가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그 팀의 리더가 충분히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거기에 시간을 리더가 투자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정말 비생산적인 그런 시간에 나중에는 더 허비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중간쯤 아래쪽에 보시면은 너무 좋은, 꼭 필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 우리 경청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일에서. 근데 팀원들 간의 어떤 대화나 회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청하라. 진심으로 경청하라.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는 당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 우리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막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절대 표명하지 말라. 대단한 통찰이 떠오르더라도 참고 기다려라. 네.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면 사업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미팅을 막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했는데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은 막 중간에 막 끼어들고 싶고 막 알려주고 싶고 막 근질근질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입만 참으면 안 되고요. 표정도 참아야 돼요. 우리가 좀 삶을 좀 살아온 연식이 다들 되다 보니까 표정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듣고 고개를 끄덕하면서 듣고 있으면 되는데 표정으로 벌써 뭔가 아니다라는 표정을 짓게 되면 상대방이 거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고 하던 말을 끝까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우리가 닫고 그렇게 경청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고개를 점점 빠르게 끄덕이기 시작한다. 그럼 말을 멈추래요.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말이 길어져요. 예.
뭔가 핵심을 딱 말해야 되는데 더 알려주고 싶고 뭔가 내 의견을 더 얘기하고 싶으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팀원 리더님들이 잘 들으시다가 어느 순간 잠깐 고개를 숙이세요. 숙이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들어서 막 격하게 더 이렇게 막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만하라는 소리였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만하라는 소리예요. 우리도 애들 보면은 막 얘기하면 애들이 나중에 뉘에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춘기 애들 안 키우시나요? 뉘에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그만하라는 소리. 엄마 이제 그만하라.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점점 빠르게 끄덕인다. 그럼 스톱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뭐 리더님들뿐만 아니라 뭐 소비자를 만날 때 아니면 일반 뭐 지인들과 관계십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힘든 대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백을 두는 게 낫대요. 여백을 두는 게 낫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가다 보면은 물론 자유롭게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건 맞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끊어줘야 하는지 그 경계 설정하는 부분도 107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되 의견을 말하되 절대 감정을 섞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 그 경계 설정을 리더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진실하게 하다 보면은 불편한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힘들어져요, 서로. 그러면 타임아웃 10분 정도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1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점심 식사 후에 원점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도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좀 너그러워지는 거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반대로 배고픈 물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지금 저녁을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떡국 좋아하거든요. 떡국을 얼마나 먹었는지 지금 가래떡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110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챕터 3가 나와요. 챕터 3, 리더와 팀원이 하나가 되는 의외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순간이냐? 결국은 진실한 태도로 내가 취약성을 인정하고 갑옷을 벗는 순간, 리더뿐만 아니라 팀원까지도 그 갑옷을 벗어 던지는 순간이 우리가 진짜 리더와 팀원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112페이지부터 이제 11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진심과 감정, 특히 취약성이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조직의 문화, 취약성을 골칫거리라고 여기는 거죠. 인정하고 드러내서 진실한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골치 아픈 문제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조직. 그런 조직의 문화는 마음을 닫고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조직의 리더들은 조직원들에게 감정을 감출하고 독려하고 완벽주의, 그리고 감정 절제 같은 갑옷을 오히려 칭찬하고 보상하는 거예요. 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뭔가 있더라도 드러내지 않는 거, 오히려 감추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런 조직에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높이 산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에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에고라는 단어가 내면의 사기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114페이지 넘어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불쾌하고 거북한 나의 취약점을 알면 어쩌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보면은 115페이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내가 취약함을 드러내면 나와 내 능력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면의 사기꾼이라고 해서 에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중요한 거지. 뭔가 남들에게 뭐 맞추고 완전히 맞춰가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좀 위쪽, 중간 위쪽에 보면요. 이제 수치심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네, 수치심. 수치심은 의욕을 꺾어 놓는 무척 강력한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취약한 취약점을 인정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뭔가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의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면 듣는 상대들이 뭔가 진정으로 공감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는 어떤 표현들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은 의욕을 꺾어놓는 무척 강력한 감정. 그래서 수치심을 해독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얘기까지 직장에서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기계는 취약성이 없잖아요. 그냥 딱 넣으면은 인풋하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 처리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공감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취약성을 인정하고 이 공감 능력을 키웠을 때 기계 못지않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10 이제 요 몇 페이지로 119 페이지부터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대담한 리더십과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방어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으로 갑옷으로 무장한 리더십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꼼꼼하게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16가지를 다 말씀드리진 않고 몇 가지만 좀 제가 와닿았던 부분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120페이지 보면은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완벽주의. 우리는 뭔가 리더라면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저는 정말 초반에 공부를 빡시게 많이 했었어요. 유산화를.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려면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궁금증을 던졌을 때 내가 완벽하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 뭐 파트너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청 빡시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는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사업을 집에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는 누구한테 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정한 리더는 그런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배워나가고 채워나가는 리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오히려 그랬어요. 파트너분들이 뭘 물어보면은 제가 뭔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되게 진짜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수치스럽고, 막 쪽팔리고, 막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막 둘러대거나, 막 그럴듯한 말들로 좀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 인정하니까 너무 편해요. 뭐 파트너분이 뭘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저도. 그러면 어, 저도 그걸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하거든요. 또 하나 배웠다고. 소비자분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당당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알아와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게 훨씬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막 물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직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보상 플랜 부분 이런 데도 대해서도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럼 본사에 물어보라고 해요. 저는 본사에 물어보고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내가 대충 알려주고 틀린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네. 이가 옆으로 너무 많이 빠졌네.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완벽주의는 완벽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나가는 리더가 진짜 리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면 123페이지. 부족하다는 강박감으로 일하기 때문에 조직을 칭찬하고 인정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뭔가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뭔가 잘 해냈을 때 온전히 기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 끝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유사나 일안에서는 끝이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춘탁 편합보수 보수님도 최고 인컴을 받아가시는데도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이아몬드 직급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거나 성취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거방동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늘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늘 부족한 건 맞지만은 그렇게 계속 부족하다는 강박에 쌓여 있으면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온전한 축하를 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칭찬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약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 좋은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럼 온전히 기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뭐 이런 불안한 징조를 사람들이 상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5페이지 보면 그럼 대담한 리더십은 뭐냐?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고 중요한 성과와 승리를 칭찬하는 거야. 우리 그로잉어 문화에서 보면은 감사 엄청 강조하잖아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과가 나올지라도 온전하게 축하해주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온전하게 이제 칭찬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저도 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잘했는데 부모님이 격한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경거망동한다고. 예, 뭔가 버릇 없어진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온전하게 다 칭찬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뭐 지금 뭐 제 자랑은 아닌데요. 뭐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을 막 못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도 뭐 말을 좀 술술 하기는 하네. 요 정도 되잖아요. 예. 그냥 말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유, 속 시원해. 예. 근데 저는요, 제가 그래도 말을 막힘없이 좀 할 줄 안다는 걸요, 34살에 알았어요. 대박이잖아요, 리더님들. 예. 34살에 제가 저기 그 안양고 근무할 때인데 그 공개 수업을 했거든요. 예, 공개 수업을 했는데 공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감 선생님부터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잘하는지 몰랐대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김경래 선생님처럼 김경래 선생님 수업은 쏙쏙 들어온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34살에 알았어. 제가 10년만 더 일찍 알았어도 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님들 칭찬 아끼지 마세요. 소비자분들, 파트너분들, 뭐 스폰서님, 그룹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작은 성과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을 하면 고래뿐만 아니라 뭐 방어, 뭐 다 새우 다 촉촉히 할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 예,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사하는 그런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6페이지 보면 회의를 시작하고 끝낼 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그 홈미팅 아우 예 황정은이더니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는 건요. 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홈미팅 할 때 저는 처음에 굿뉴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굿뉴스 하는데 한 30분을 써요. 30분을. 근데 그 굿뉴스를 발표하는 시간 안에서 굉장히 형제 라인끼리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뢰도 쌓이고 친밀도도 높아지고 뭐 되게 좋은 시간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작은 성과라 하더라도 그 성과를 서로 칭찬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지금 후쿠오카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주도 마찬가지고 거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달성을 하면 축하를 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축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 한 30%를 달성했어요. 근데 100%를 채우지 못해서 여행은 못 가요. 그래도 그 30% 달성한 것에 대해서 되게 축하를 드리고 칭찬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행을 못 간다고 해서 축하를 안 드리거나 칭찬을 안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어제보다 나은 나 이렇게 성장을 조금씩 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럼 그분이 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두 번, 세 번 시도 끝에 결국은 여행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성장들이 모여서 결국은 성공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성공.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요즘 굉장히 이제 팀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분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스폰서님 왜 맨날 잘했다 그러고 왜 맨날 좋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듣나? 아니, 내가 볼 땐 잘했는데, 좋은데. 근데 자꾸 좋다, 잘했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좀 찝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찝을 게 없는데. 예. 근데 그래서 뭔가 내가 뭐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답을 제시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아닌 것 같아요. 오롯이 잘하면 잘했다. 좋다. 다 인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파트너분들한테도 그렇고, 소비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막 그렇게 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쓴소리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속은 터져 죽죠, 한 번씩. 한 번씩 터져 죽는데 차라리 내 혼자 속 터져 죽는 게 낫지. 박정자 스포서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파트너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지 않은 말을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냥 저 혼자 삼켜요. 그래서 이제 사리가 생기고, 사리가 살이 되고, 붓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그래서 136페이지 보면, 오늘 큰일 났다. 오늘도 시간은 안 되겠다. 136페이지 보면은, 전지전능하고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려 한다.
이게 리더십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신이 아니잖아요. 신도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든지 알고 있고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려는 태도는 그야말로 너무나 무거운 갑옷이라는 거. 그거 내려놓으면요. 되게 편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137페이지 그 반면에 대담한 리더십은 뭐냐? 항상 배우는 자세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바로 잡으려고. 취약점을 인정하고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와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 역시 알아내고 싶다. 그죠?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다 해서 올바르게 바로잡고 싶다. 로 바꾸면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140페이지. 그런 거 힘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 보자. 146페이지 나와 있네. 146페이지 가보면, 여기 대담한 리더십이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간 조금 윗부분에 보면 10명이 전 구간을 달리며 경쟁하지 않고 팀원들이 각자 장점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구역을 달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 가치를 증대하겠다며 부산스레 법석을 피우지 않고 각자의 재능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향을 택하는 게 낫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쟁이 아닌 거죠. 우리를 딱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잘하는 점을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팀워크로 뭔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기준에 맞춰서 그만큼 되지 않았을 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런 달란트를 살려서 해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147페이지 1번에 보면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해주고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그죠? 그리고 함께 성취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게 진짜 팀이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주도적으로 팀 안에서 리더들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148페이지 보면 비슷한 얘기긴 한데 공유된 목적을 위한 헌신을 유도한다. 그냥 해라가 아니라 그냥 헌신하세요가 아니라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같이 헌신을 해 나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로잉업 헌신 문화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고 뭐 8분밖에 안 남았네요. 153페이지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상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려운 순간,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리더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그런 두려운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끈을 맺는 게 대담한 리더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단급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많이 넘어가 볼게요. 자, 쭉쭉쭉 넘어가면 158페이지에 뭐 포용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59페이지 가운데 윗부분에 보시면요. 성과와 기여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힘과 양도되는 힘, 고유한 힘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자의 가치를 알아주면 팀원의 소속감을 크게 증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리더가 팀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어떤 리더의 권한을 팀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같이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진짜 그 소속감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킥오프 우리 행사 했었잖아요. 킥오프 행사할 때 제가 이번에 분가를 했잖아요. 분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팀 대표가 됐잖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앞에 나서는 거거든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인데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킥오프 행사를 하는데 팀이 같이 장소를 하나 정해서 모여서 킥오프 행사를 보는 걸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팀 안에서 분과가 다 있는데 그 행사 분과 리더님들이
준비를 너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스포츠는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스포츠는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스포츠는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진짜 알아서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 준비를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제 기준에 맞춰서 뭔가 얘기를 해서 그런 성과가 나왔다면 온전하게 팀들이 다 기쁘고 뿌듯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팀원들이 어떤 리더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각자의 어떤 그런 것들로 결국 모인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소속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는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0페이지에 보면요. 성과에 대해서 보상하고 훈장을 수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리더가 훈장을 수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잘 됐어요. 그럼 리더 혼자 훈장을 받는 거야. 또 뭘 했어요. 또 잘 됐어요. 그럼 리더 혼자 훈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공이라는 거지. 나의 공, 리더의 공. 하지만은 훈장을 수집할 게 아니라 리더들은 팀원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잘 해냈을 때 훈장을 줄 아는 그 공을 인정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172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그러면 이 취약성이라는 거는 조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갑옷을 벗고 진심을 드러냄으로써 수치심에 고스란히 노출될 때 그 취약성이 가장 무섭게 느껴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거는 수치심을 느낄까 봐 그런 거예요. 수치심. 내가 어떤 약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잘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듣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공감에 대한 정의가 뒤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날 것 같진 않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책을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읽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그냥 보고 읽는 거랑 온전히 이해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거랑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진짜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하고 리더님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읽었나 몰라요, 리더님들. 진짜 공부를 이렇게 했더라면, 그죠? 서울대를 갈 뻔했어요. 서울대를 갔으면 이 산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천만 다행입니다. 안 간 게.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요. 수치심은 184페이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수치심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87페이지 보면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죄책감은 심리적으로 거북한 감정이지만 유익한 감정이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고 죄책감 되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그래도 내가 그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음번에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유익한 감정인데 수치심은요, 망구 도움이 안 된대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자신감, 자존감까지도 좀먹는 게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 그럼 이 수치심은 뭐냐?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뭘 그렇게 수치심을 느낄까라고 하지만은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을 수 있거든요, 리더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190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부하 직원을 동료들 앞에서 비난하고 공개적인 질책을 서슴지 않고, 예. 당혹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게 수치심의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것들이 내비쳐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나 비교하지 말고 뭐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차라리 집에 왔을 때 조용히 얘기하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뭔가 순간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진 않아요. 그분한테.
그리고 오히려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나서 그 뒤에 1대1로 따로 뭔가를 말씀을 드리지 그 자리에서 리더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진짜 생각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바르게 고쳐드리고 싶어서 피드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 수치심은 피드백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자존감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절대 리더라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 근데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유전화에 완전히 빠져있고 유전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 서플리먼트,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를 보여주면서 누구님, 사장님 지금 어떤 제품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 이거 뭐 먹고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뭐 센트를 못해서 막 가져오시더라고. 근데 제가 막 삘이 충만하니까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 미친 거죠. 이거 진짜 쓰레기예요. 이런 걸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그래도 생각해서 드셨던 부분에 대한 모든 걸 제가 다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끼셨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뭔가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번 그분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나의 언행이나 행동이 아닌지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표정으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아세요, 리더님들? 표정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비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뭔가 더 이상 이제 팀워크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팀이 되게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 라인도 많고 절대 비교는 금물이다. 비교는 금물이다. 예,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만 한 가지만 아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요 197페이지의 공감 그리고 동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부터 해서 진정한 공감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공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공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감정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같이 느끼는 게 공감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 능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경청하고, 뭐 배려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일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리더님도 꼭 읽고 들어오시고, 다음 주에 저랑 이거 계속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귀한 강의해주신 김경래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월의 책 리더의 용기 3주차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오미숙이었습니다. 좀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종료하겠습니다.